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다이어트 건강 채널 식욕닥터 남원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성남에서 다이어트 한의원 대표원장을 맡고 있는 20년차 한의사 남창우입니다. 체중은 변화가 없는데 살이 빠질 때 오는 신호. 체력이 변한다는데 정확히 어떤 건가요? 다이어트 시작하고 나서 2, 3주 차에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피곤하지? 뭐 잘못하고 있나? 우리 몸은 원래 변화를 싫어해요. 그걸 항상성이라고 하죠. 피로라는 건 우리 몸의 불만을 말해주는 건데요. 주인아, 왜 이렇게 안 하던 짓을 하니? 밥도 적게 먹고 안 하던 운동도 하고. 이럴 때 우리 몸은 단계적으로 변하는데요. 1주에서 3주 차를 피로기라고 하고요. 몸이 저항하는 시기고요. 4주에서 6주 차는 몸이 적응하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시기고요. 7주 이후에는 활력기라고 해서 새로운 체질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먼저 피로기에 일어난 현상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때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 힘들어요. 알람 맞춰도 계속 5분 더 하고 3분 더 하고 많이 해보셨죠? 오늘 아침에도 하셨나요? 오후 3시쯤 되면 또 눈꺼풀이 천근만근이고 커피가 자꾸 생각나죠. 다이어트가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몸이 지금까지 들어오던 칼로리가 줄어들면서 뭔가 비상 상태인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하면서 에너지 절약 모드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쓸 때 배터리가 10% 정도 남으면 핸드폰이 절전 모드로 바뀌잖아요. 우리 몸도 그런 거예요. 기초 대사율도 좀 낮추고 안 써도 되는 에너지는 줄이려고 하니까 피곤하죠. 자, 다이어트 초기에 살짝 피곤하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적응기에 들어가면 슬슬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몸이 이게 새로운 노멀이구나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로감이 서서히 줄어들고 몸이 가벼운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전보다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미토콘드리아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는 세포의 발전소인데요. 이 친구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게 먹어도 우리 몸이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활력기에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몸이 달라졌구나 느껴져요. 체중은 똑같은데 계단 오르는 게 편해지고 쇼핑하고 와도 덜 힘들고. 쇼핑은 원래 안 힘든가요? 제가 남자라서 그런가? 오후 3시 넘어가도 졸리지 않고요. 더 적게 먹었는데 뭔가 에너제틱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체중은 그대로인데 체성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지방은 줄고 근육이 늘어나면서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죠.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소비하는 녀석인데요. 같은 체중이어도 근육이 많으면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활력이 넘치게 돼요. 그런데 3주가 지나도 계속 피곤하다. 그러면 한번 체크는 해보셔야 돼요. 기초 대사량 이하로 극단적으로 식사를 줄이면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뇌가 활동하려면 포도당이 충분히 필요한데 탄수화물을 아예 끊으면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두 가지. 단백질은 체중에 맞게 충분히 드시고 계신지, 그리고 잠은 7시간 이상 충분히 주무시는지. 체중계 숫자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굳이 숫자를 보시려면 체지방 숫자 변동만 보시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어보세요. 피곤함도 과정이고 그 과정을 거쳐야 몸이 바뀌고 체질도 바뀝니다.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 잠도 잘 오게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과체중이신 분들이 잠자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적정 체중을 찾아가면서 잠잘 때 느꼈던 불편함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살이 빠지면 잠을 잘 잔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코를 심하게 고는 분 때문에 잠 못 주무신 분들이 있으시죠?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살이 찌면 왜 코골이가 심해질까요? 단순히 목에 살이 쪄서 목이 답답해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염증이에요. 비만 상태에서는 몸에 염증 물질들이 많이 돌아다니죠. 특히 이 내장 지방이 문제인데, 내장 지방은 그냥 기름 덩어리가 아니라 염증 물질을 뿜어내는 공장이에요. 24시간 풀 가동하는 화학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염증 물질들이 뭘 하냐면 우리 뇌의 수면 중추를 망가뜨려요. 옆집 강아지가 밤새 멍멍 짖는 것처럼 뇌의 수면 중추가 계속 깨어 있는 거죠. 뇌에는 송과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만들어요. 그런데 염증 물질들이 이 멜라토닌 만드는 걸 방해해요. 더 심각한 건 염증 물질들이 뇌에
시상하부라는 것도 건드려요. 이 시상하부는 우리 몸의 체온, 호르몬, 수면 리듬 같이 웬만한 건 다 조절하는 종합 컨트롤 타워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가 고장나면 수면 패턴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체중이 줄면서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특히 내장 지방이 줄어들면서 이 염증 공장이 멈추기 시작하고 뇌가 조용해집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체중이 5% 정도만 줄어도 수면의 질이 현저히 좋아져요. 코골이가 줄어들고 수면 무호흡증이 개선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면 잘 잤다 하는 날이 많아지죠. 이런 결과들을 실제로 보여주는 연구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2022년에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건데요. 체중을 10% 감량한 사람들 중에 무려 70%가 수면의 질이 개선됐다고 해요. 특히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23분에서 12분으로 줄었어요.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럼 살이 빠지면 왜 잠을 잘 자게 되는 걸까요? 먼저 목 주변에 지방이 줄어들면서 기도가 넓어져요. 숨쉬기가 편해지는 거죠. 둘째로는 복부 지방이 줄어들면서 횡격막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깊은 호흡이 가능해지는 거죠. 셋째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호르몬 균형이 회복돼요.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호르몬 들어보셨나요? 렙틴은 포만감을, 그렐린은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데요. 이 둘이 수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잠을 못 자면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이 줄고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이 증가해서 배가 더 고프게 느껴지고 식욕 조절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살이 빠지면서 이 호르몬들이 정상화되면서 밤에 먹느라 늦게 자는 일 자체도 줄고 늦게 먹고 부대껴서 깨는 일도 없겠죠.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되는 거죠. 살이 빠졌는데 오히려 잠이 안 와요. 이런 분들도 가끔 있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먼저 커피 드시는 시간을 체크해 보세요. 일단 오후 3시 이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마치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2시간 이내에는 격한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극단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시면 뇌가 각성 상태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탄수화물 섭취를 좀 더 늘려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으로 무한 쇼츠나 릴스를 하시면 잠을 쫓아내는 거예요. 체중계 숫자는 그대로여도 요즘 잠이 잘 온다 싶으면 지방이 열심히 타고 있는 거예요. 몸은 이미 날씬해지고 있습니다. 배고픔이 예전보다 덜 느껴지면 살이 빠지고 있는 신호라고 하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살이 빠지고 있을 때 달라지는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밥때를 지나칠 정도로 배고픔이 덜 느껴지는 거거든요. 예전엔 배고프면 잠시도 참을 수 없어서 막 뭐라도 집어 먹었는데 요즘은 배가 고파도 깜빡 잊고 지나칠 정도로 그냥 참을만 하다. 이런 느낌은 뭐냐면 몸이 에너지를 잘 쓰게 됐다는 증거예요. 먼저 살이 찌면 왜 배고픔이 더 힘들어지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몸을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휘발유로도 가고 전기로도 가는 차 있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탄수화물이라는 휘발유와 지방이라는 전기, 이 두 가지 연료를 쓸 수 있어요. 살이 쪘을 때는 탄수화물 연료만 쓸 줄 알아서 탄수화물이 바닥나면 견디기 힘들었죠. 살이 빠지면 탄수화물이 바닥나도 몸속 지방을 태워서 쓸 수 있는 거예요. 휘발유가 바닥나면 전기 배터리로 가는 것처럼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탄수화물을 적절히 줄이고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늘리면서 우리 몸이 지방도 쓸 수 있구나 깨달은 거죠. 배고픈 게 별로 안 힘들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호르몬 때문인데요. 그렐린과 렙틴 들어보셨죠? 그렐린은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고 렙틴은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살이 찌면 렙틴 저항성이 생겨요. 이 저항성이란 얘기는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렙틴이 아무리 배불러 그만 먹어 이렇게 외쳐도 뇌가 못 듣는 거죠. 배부르다는 괜찮다는 신호는 잘 안 가고 계속 배고프다는 신호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체중이 줄고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개선되면 렙틴 저항성도 줄어들면서 배부르구나 신호를 제대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배고픔이 아주 심하게 오지는 않는 거예요. 실제로 2023년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요, 간헐적 단식을 6주 이상 지속한 사람들의 83%가
배고픔이 덜 힘들어졌다고 대답했어요. 뇌 사진을 찍어봤더니 음식을 봤을 때 뇌가 배고프다, 먹고 싶다 하며 반응하는 영역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보여요. 그런데 똑같이 다이어트를 해도 배고픔이 편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고픔에 빨리 적응하고 어떤 사람은 배고픈 게 꽤 오래 걸려요. 특히 평소에 단순당을 많이 드시던 분들은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단순당 음식은 흰쌀밥, 떡, 과자, 음료수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뇌가 설탕에 중독되어 있거든요. 담배 끊는 것처럼 금단 증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두통, 짜증, 무기력감 이런 건데요.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사라집니다. 야식 습관이 있던 분들도 배고픔 견디는 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밤에 위장이 일할 시간인데 하고 위산을 분비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저녁을 조금 늦게 드시고요. 그래도 8시를 넘기지는 마세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푸는 분들 많이 힘들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단 것을 찾게 만들거든요. 이런 분들은 식단 조절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셔야 배고픔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살이 빠지다 보면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괜찮네? 이런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겁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내 자신을 믿고요. 킵고잉 합시다. 폭식 후 간헐적 단식을 하면 살이 덜 찐다고 하는데 단식 후에는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먹방 찍듯이 수천 칼로리를 한 번에 섭취해도 사실 우리 몸은 갑자기 들어온 과도한 칼로리를 즉시 지방으로 저장하지는 않죠. 하지만 칼로리가 넘치게 계속 들어오면 결국은 처리 능력을 초과해서 지방으로 쌓이는 거죠. 그래서 폭식 후 빠른 대처가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게 바로 16대 8 간헐적 단식입니다. 우선 폭식을 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도한 음식이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대량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세포 속으로 당을 집어넣는 호르몬인데요.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배달하는 거죠. 인슐린 호르몬의 특징은 과도하게 쏟아져 나오면 이 인슐린이 지방을 합성시키라는 살찌는 명령을 내리기 시작해요.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과식이나 폭식이 반복되고 인슐린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다 보면 인슐린이 세포 구석구석에 당을 전달하려고 해도 세포가 그 당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너무 자주 배달을 하니까 받는 사람이 지친 거죠. 그렇게 되면 혈액 속에 있던 당이 세포로 못 가고 이 혈관 안에 계속 머무르죠. 그게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혈당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결국 그 당이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살이 찝니다. 이 살찌는 과정을 끊어주는 가장 좋은 게 간헐적 단식이에요.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게 16시간이고요. 단식 시간대별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식사 후 4시간까지는 소화 흡수기이고요. 음식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혈액으로 들어가고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세포에 당을 공급해요. 남은 당은 1차적으로 간과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죠. 4시간에서 8시간이면 혈당이 안정되고 인슐린 수치도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우리 몸은 저장된 글리코겐을 조금씩 사용하기 시작해요. 8시간에서 12시간이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거의 소진이 돼요. 드디어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준비를 하는 거죠. 성장 호르몬도 서서히 분비되기 시작하는데요. 12시간에서 16시간, 이 구간이 황금 시간대예요. 인슐린 수치는 충분히 낮아져 있고 지방 분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케톤체라는 물질이 생성되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지방이 분해될 때 나오는 부산물인데 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한 이 시간대에 오토파지가 활성화돼요. 2016년에 노벨상을 받은 오스미 교수가 밝힌 이 현상은요, 세포가 손상된 단백질과 노폐물을 청소하는 과정이에요. 16시간에서 24시간이 되면 오토파지가 더욱 활발해지고 염증 수치가 감소합니다. 인슐린 감수성도 크게 개선되면서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더 잘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왜 16시간이 적정한 시간일까요? 첫째로 12시간을 넘어야 본격적인 지방 연소가 시작되는데요. 16시간이면 충분한 지방 분해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둘째로
24시간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속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힘들다는 거죠. 셋째로는 16대 8은 자연스럽게 아침을 건너뛰는 패턴이라서 실천하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저녁 8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낮 12시에 점심을 먹으면 딱 12시간이잖아요. 여러 연구에서 16시간 단식이 체중을 감소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공복 시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면 지방 연소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어요. 당뇨병 환자나 저혈압, 임산부, 수유부, 성장기 청소년, 그리고 섭식장애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셔야 돼요. 무조건 혼자 판단하고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16시간 간헐적 단식 후에 첫 식사가 중요한데요. 이때 뭘 먹느냐에 따라서 단식의 효과가 크게 달라져요. 이걸 잘 해야 혈당도 안정되고 체중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간헐적 단식 해보신 분들은 간헐적 단식 후에 뭘 먼저 드셨나요? 혹시 배고프다고 밥부터 허겁지겁 드셨나요? 아이고, 그러면 혈당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집니다.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16시간 동안 쉬고 있던 우리 몸이 잠에서 깨어난 거랑 같아요. 이때 갑자기 단순당이나 흰밥을 확 들이부으면 몸이 깜짝 놀라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많은 당이 들어오네? 그러면서 인슐린을 왕창 분비합니다.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살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채소부터 드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들어가면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데 채소를 먼저 드시면 달라져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젤리처럼 끈적끈적한 막을 형성하거든요. 이게 뭘 하냐면 뒤에 들어올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방어막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16시간 단식으로 장내 미생물들이 굶기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좋은 먹이가 되면서 장 건강도 회복시켜 줍니다. 그 다음엔 단백질을 꼭 챙기세요. 닭가슴살, 계란, 두부, 생선 아시죠? 왜 단백질이 중요할까요? 16시간 단식 동안 우리 몸은 일부 근육 단백질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거든요. 이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면 근육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어요. 근육이 유지돼야 기초 대사율도 유지되니까요. 살도 계속 빠질 수 있고 요요도 예방할 수 있죠. 더 놀라운 건 단백질이 식이성 열 발생이라는 걸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먹는 동안에도 칼로리를 계속 많이 소모한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소화할 때 섭취 칼로리의 5에서 10%만 소모시키는데 단백질은 무려 20에서 30%를 소모해요. 100kcal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하는 데만 30kcal를 쓴다는 거죠. 세 번째, 건강한 지방도 필수적으로 드셔야 하는데요.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오일 같은 것들이에요. 16시간 굶었는데 지방을 먹으라고요? 네, 맞습니다. 건강한 지방은 단식으로 활성화된 지방 연소 모드를 더 오래 유지시켜줘요. 왜 그럴까요? 지방은 소화가 느려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인슐린 분비도 최소화시켜요. 게다가 지용성 비타민 A, D, E, K의 흡수를 도와서 단식으로 부족해질 수 있는 영양소도 보충해주고요. 또한 렙틴이라는 포만감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과식도 막아주죠. 그런데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채소로 방어막을 치고 단백질로 근육을 보호하고 또 대사를 높여주고요. 건강한 지방으로 포만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16시간 단식의 효과를 200%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만 충분히 먹어도 살이 덜 찌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음식으로 섭취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간헐적 단식 후 식사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단백질인데요. 사실 간헐적 단식뿐만 아니라 보통의 체중 조절 식단에서도 단백질은 가장 핵심적인 영양 성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그럼 16시간 단식하는 동안에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면 근육 단백질까지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써요. 이걸 쉽게 말해서 근육을 녹여서 연료로 쓴다는 거죠. 아니, 지방을 태운다면서 왜 근육을 써요? 네, 지방도 태우지만 뇌는 포도당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비상시에는 근육 단백질도 희생시켜요.
그래서 단식 후 첫 식사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근육이 즉시 회복됩니다. 단식 중에 손실된 근육 단백질을 빠르게 보충해 주는 거죠. 특히 류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해요. 계란, 닭가슴살, 이 류신이 풍부해요. 둘째, 대사율이 올라갑니다. 단백질은 소화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써요.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섭취 칼로리의 5에서 10%만 소화하는 데 쓰는데요. 단백질은 무려 20에서 30%를 쓰죠. 100kcal 단백질을 먹으면 30kcal는 그냥 소화하느라 태워진다는 거예요. 먹어서 흡수하는 와중에도 공짜로 칼로리를 소모하는 셈이죠. 셋째, 혈당이 안정돼요. 단식 후에 탄수화물부터 먹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는데요.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져요. 인슐린도 적당히 분비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리면 또다시 배가 고파지고 과식으로 이어지거든요. 특히나 단식 후에는 과식 위험이 높아져서 조심해야 되죠. 넷째로 포만감이 오래가요. 단백질은 그렐린이라는 배고픔 호르몬을 억제하고 펩타이드 YY라는 포만감 호르몬을 증가시키거든요. 실제로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식욕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는 연구 발표들이 매우 많습니다. 드시는 양은 체중 1kg당 1g에서 1.5g 정도가 적당하고요. 60kg이면 한 끼에 2-30g 정도가 적당해요. 체중이 60kg이면 한 끼에 2-30g 정도가 계란 3개, 닭가슴살 100g, 두부 반모 정도의 양이에요. 폭식 후에 또 고기를 먹자니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죠. 사실 고기 외에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많아요. 제가 실제로 먹고 있는 음식들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 하나에는 단백질이 약 6g 정도 들어있어요. 계란은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죠. 저는 아침마다 계란 2개씩 먹는데요. 삶아서 먹거나 구운 계란 쿠팡에서 배달시켜서 먹어요. 소화도 잘 되고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그릭 요거트예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더 많이 들었어요. 100g당 약 1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물론 제품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요. 유산균까지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폭식으로 장이 예민해져 있을 때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 두부입니다.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8에서 10g 정도 들어있는데요. 소화도 잘 되고 콜레스테롤 걱정도 없어서 특히 중장년층에 좋죠. 연두부로 드시면 더욱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네 번째는 콩류예요. 검은콩, 렌틸콩, 병아리콩 뭐 다 좋아요. 이런 콩들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도 아주 도움이 돼요. 다만 콩은 제대로 푹 익혀서 드셔야 돼요. 소화가 좀 안 될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견과류예요. 아몬드 한 줌에는 단백질이 6g 정도, 호두에는 4에서 5g 정도 들어있어요. 하지만 칼로리가 높으니까 양은 적당히 드셔야 돼요. 여섯 번째는 키노아. 키노아 아시나요? 남미에서 온 곡물인데요. 다른 곡물과 달리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요. 삶은 퀴노아 한 컵에 단백질이 8g 정도 들어있거든요. 밥 대신 드시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치즈류죠. 지방은 적고 단백질이 많아요. 100g에 단백질이 11g 정도 들어있어요. 다만 나트륨도 들어있으니까요. 적당히 드시는 게 좋겠어요. 육류가 아닌 단백질, 대표적인 것들만 리스트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폭식 후에 단백질 좀 먹어야겠다 하실 때 꼭 고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소개한 식품들로도 충분해요. 조리도 필요 없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으니까요. 오늘부터 냉장고에 계란, 두부, 그릭 요거트, 그리고 견과류 꼭 채워 놓으세요. 그럼 폭식 후에도 걱정 없으실 겁니다. 폭식 후 확실하게 지방을 녹이는 운동 방법 추천해 주세요. 식이 조절 말고도 폭식 후에 지방을 확실히 녹여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중강도 운동이에요. 중강도 운동을 30분에서 45분 정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중강도 운동일까요? 격렬한 고강도 운동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운동 강도에 따라서 우리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달라요. 중강도 운동을 하면 지방을 많이 태우고요. 그래서 중강도 운동을 지방 연소 구간이라고 해요. 고강도 운동을 하면 탄수화물을 연료로 써요. 중강도 운동은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는 할 수 있는 정도예요. 빠르게 걷거나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이 정도 강도죠.
운동하면 섭취한 당분들이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고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글리코겐에 저장이 되면 살로 안 가고 에너지로 써서 없앨 수 있거든요. 중강도 운동을 하면 근육으로 가는 특급 배송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운동하면 더 배고파지지 않나요? 운동하고 나서 더 많이 먹게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강도의 운동이 오히려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중강도 운동 후에는 식욕이 늘기보다는 오히려 식욕이 안정된다는 거죠. 그럼 언제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식사 직후보다는 어느 정도 소화가 진행된 후가 좋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후면 무리가 없어요. 빠르게 걷기가 가장 무난해요. 30분 동안 빠르게 걸으면 약간 숨이 차면서도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죠. 집에서 실내 자전거나 러닝머신이 있다면 더 좋고요. 수영도 훌륭한 중강도 운동이에요. 중요한 건 본인 체력에 맞게 꾸준히 하는 거예요. 무리해서 고강도 운동을 하다가 지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운동 강도를 판단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하면서 대화할 수 있으면 중강도, 한두 마디 겨우 할 수 있으면 고강도,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저강도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이어트를 한다, 체질 개선을 한다, 이런 것들을 숙제처럼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식단이나 운동이나 습관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숙제가 되고 통제가 되면 나와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드시고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운동을 하셔야 사실 다이어트가 나를 행복하게 할 거예요. 오늘 드린 말씀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천천히 실천하시면 몸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실 겁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식욕닥터 남원장을 통해서 행복한 다이어트 콘텐츠로 여러분 다시 찾아뵐 거고요. 쉽게 찾아오시도록 제가 밑에 고정 댓글 남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